이번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면서 기존 아리랑 고배당 ETF의 고객을 뺏으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가 출시돼서 이를 공유드립니다. 기존 아리랑 고배당주의 좀 단점으로 부각이 많이 되던 연간 1회 배당금이 아닌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면서도 7% 수준의 고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배당 대표 산업인 은행주들 및 우량보험주 두 곳을 추가하여 고배당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되는 분기배당형 ETF 상품입니다. 먼저 금융산업은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자 오래된 산업군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도 신한금융지주가 21년도부터 분기배당을 시작한 후에 KB와 하나, 우리금융도 분기배당 정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업은행 등 일부를 제외한 6개 은행들은 반기배당금 정책 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당률이 높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와 아리랑 고배당 ETF에 포함된 탑10을 비교해보면 금융산업에 포함된 8개 종목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리랑 고배당주 탑10을 살펴보면 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KB금융, JB금융, 우리, 하나, DGB, BNK, 신한지주까지 해서 1위부터 8위까지를 모두 금융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약 40% 비중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서는 금융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를 살펴보면 동일하게 1위는 기업은행, 2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가 약간 다른 모습이었는데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BNK, JB, DGB금융지주까지 해서 기존 아리랑 고배당주에 편입된 8개 종목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의 금융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랑 고배당주는 23년도에 배당금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으로 SK텔레콤과 HD현대를 꼽은 것이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에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꼽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탑10끼리만으로 해서 22년도 실적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리랑 고배당주 탑10의 배당률은 7.3%,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배당률은 6.8%이지만 이것은 과거의 기준으로 탑10끼리의 배당률 비교일 뿐 23년도의 실적은 12월까지 실적 발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에 포함된 이 10개 포트폴리오 종목 상태는 기존의 아리랑 고배당 ETF에 포함되어 있던 30개 포트폴리오 내 종목과 완전히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30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날카롭게 더 고배당률을 추구하고자 10개만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짜고 분기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위 측면은 조금 다른 면이 있었지만 30개 종목이 아닌 10개 종목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날카롭게 집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배당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배당률이 높은 만큼 집 산업의 집중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금융산업 집중도가 40%에서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비하여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는 이름조차도 은행 고배당이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80%를 차지하게 되며 분산투자 효과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분기배당금이 매력적이고 배당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8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가 성장률을 기대하기가 아리랑 고배당 ETF보다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역시 좀 공짜는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분기배당금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배당 ETF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가고 무엇보다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은행들의 고배당률은 8개 종합을 하더라도 7% 정도 혹은 7% 이상의 배당률이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가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연도에 아리랑 고배당주가 분배율 차원에서 1위를 거머쥐었었는데 이 타이틀 탈환을 노리고 출시된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분기배당률 정책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 것 같으며 그리고 배당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만 조합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금융 투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되어줄 수도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등장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산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존재는 하기 때문에 금융산업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ETF이기도 합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악재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특히 사이클 산업처럼 저금리와 고금리, 부채율 변화 등에 따라서 여론의 공격형 기사가 집중되면은 실적에 상관없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용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